방금 전까지 파도가 계속 밀려오던 바다가 잠시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 큰 파도 여러 개가 연달아 들어오고 다시 작은 파도만 남습니다. 파도는 왜 한 개씩 일정하게 오지 않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올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서로 조금 다른 파도들이 겹치면서 큰 파도 구간과 작은 파도 구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파도는 거대한 물덩어리가 바다를 가로질러 달려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물 입자는 주로 제자리 부근에서 원을 그리듯 움직이고 그 물을 통과해 에너지가 앞으로 전달됩니다. 해안에서 파도가 부서질 때는 물도 앞으로 밀려오지만 먼 바다를 건너오는 동안 핵심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파도의 에너지입니다. 실제 바다에는 한 종류의 파도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바람이 만든 짧고 거친 파도도 있고 멀리 떨어진 폭풍에서 출발한 길고 매끈한 너울도 있습니다. 다른 폭풍에서 온 파도까지 방향과 주기, 높이와 속도가 조금씩 다른 채 한 해역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는 바다는 똑같은 파도의 복사본이 아니라 수많은 파도 성분이 겹친 혼합물입니다. 원리를 쉽게 보기 위해 주기가 조금 다른 두 파도만 겹쳐보겠습니다. 두 파도의 마루와 마루가 같은 곳에서 만나면 높이가 더해집니다. 이것이 보강 간섭입니다. 반대로 한 파도의 마루와 다른 파도의 골이 만나면 서로를 약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상쇄 간섭입니다. 두 파도의 주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만나는 위치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파도는 점점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모습을 반복합니다. 큰 파도가 모인 구간과 작은 파도가 모인 구간이 하나의 묶음처럼 이동합니다. 이것을 파군, 영어로는 웨이브 그룹 또는 웨이브 세트라고 부릅니다. 자세히 보면 개별 파도 마루는 파군의 뒤쪽에서 생겨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묶음 안을 통과한 뒤 앞쪽에서 다시 작아져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깊은 물의 이상적인 선형 중력파에서는 에너지 묶음인 파군이 개별 마루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파군의 속도는 마루 속도의 약 절반입니다. 파도 세트가 해변에서 더 뚜렷하게 보이는 데는 먼 바다에서 온 너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폭풍도 여러 주기의 파도를 함께 만듭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긴 주기의 파도가 더 빨리 퍼져나가고 짧은 주기의 파도는 상대적으로 뒤에 남습니다. 먼 거리를 오는 동안 파도는 주기별로 어느 정도 갈라집니다. 이렇게 정돈된 너울이 현지 바람파나 다른 너울과 겹치면 세트가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파도 묶음이 해안의 얕은 바다에 들어오면 아래쪽이 해저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파도는 느려지고 파장은 짧아지며 높이는 커집니다. 파도가 가팔라지다가 결국 앞으로 무너져 부서집니다. 그래서 먼 바다에서는 낮아 보였던 에너지 묶음도 해변에서는 큰 파도 여러 개가 연달아 몰려오는 모습으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7번째 파도가 항상 가장 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섞이는 파도의 주기와 방향, 서로 만나는 시점과 해저, 지형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한 세트의 파도 개수도 고정되지 않습니다. 3번째가 클 수도 있고 7번째가 클 수도 있지만 가장 큰 파도가 나오는 순서를 미리 정해놓은 자연 법칙은 없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큰 파도 세트가 지나간 뒤에 잔잔한 틈은 파도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먼 기상계에서 온 긴 주기의 너울은 날씨가 맑아 보여도 세트 사이에 긴 소강을 두고 갑자기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작은 파도가 왔다고 방파제나 갯바위에 접근하지 마세요. 풍랑과 너울 정보, 현장 통제와 안전 요원의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파도가 여러 개씩 몰려오는 이유는 바다가 정해진 묶음을 내보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기와 속도가 조금씩 다른 파도들이 겹치며 서로 강해졌다 약해지고 그 결과 큰 파도와 작은 파도가 번갈아 나타나는 파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바다가 잠시 잔잔해졌을 때는 안심하고 다가갈 순간이 아니라 다음 파도 세트와 안전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순간입니다.